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던 지난 11월 2일 속초 앞바다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습경보도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넘겨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하루에 25발을 난사하기도 했다는군요. 하지만 국민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정치권도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70여 년간 겪은 적 없던 도발에도 한국 사회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여러 의미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에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굳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북한은 조용했지요. 이번엔 달랐어요. 김정은은 이태원 참사 와중에도 막무가내식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도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한미 공군 전투기 수백 대가 훈련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 도발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혼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노린 미사일로 인한 사회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북한의 도발은 심각해 보인다면서도 어쨌든 당장 피해를 입은 건 아니잖냐는 인식이 팽배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안보 불감증이라 해야 할지 침착하다 해야 할지 여하튼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정치권은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관성적 수사로만 그쳤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마치 면피용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보인 모습은 믿업지 못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대응해서 전투기로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쏘려했던 미사일 대신 다른 걸 발사했다는 거예요. 충남 보령의 대천 사격장에서 개최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는 대공무기인 천궁이 비행 중 폭발을 해버렸어요. 지난달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대응해 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도 반대로 날아가 우리 군부대를 덮쳤어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라면 한미 연합전력이 공중훈련을 하면서 비행기를 100대를 띄우면 북한도 최소 동수의 비행기가 떠서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맞대응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공중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난도 문제지만 고물 장비들이 훈련하다가 손실되면 보충할 능력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남쪽에서 어떤 훈련을 해도 미사일이든 포든 계속 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쏘는 것도 결국 소모죠. 인건비가 싼 북한의 미사일 생산 단가를 우리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형 스커드 미사일과는 달리 명중률이 정확한 최신 미사일은 비싼 전자부품 덩어리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미사일에 쓰일 반도체를 매우 어렵게 구입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도 큰 부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지형을 대조하며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원리상 무인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자부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17년 한국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를 떠올린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 여건상 생산 수량은 극히 제한됐을 겁니다. 이런 비싼 순항미사일을 2발이나 울산 앞바다에 쏘았다는데 합참이 부인해버렸으니 북한은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생각마저 들지도 모르죠. 물론 과거 북한 행태로 보면
순항 미사일을 쐈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형편에서 미사일로 엄청난 지출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훈련에서 무리하게 대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의 강력한 공군력이 북한을 급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최근 국내 일간지의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평북 창성의 김정일 특각을 지켰던 전직 974 부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김정일은 늘 가족을 데리고 창성으로 들어와 지냈다고 한다. 이곳은 중국과 인접해 폭격이 어렵고 여차하면 보트를 타고 순식간에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뒤로부터는 그런 걱정은 크게 덜었다고 볼 수 있다. 핵이 없을 때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핵이 있는 지금 굳이 공격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다. 또 경제가 거덜나 북한을 점령해 2천만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한국의 정치인도 없다. 이것이 북한 측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최근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우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론 북한도 군사력을 점검할 시점이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8년 남북이 9.19 군사 합의를 채택한 이후 우리도 훈련을 거의 못했지만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못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김정은 역시 지난 4년 동안 북한군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싸울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미사일 부대 역시 점검이 필수입니다. 유사시 제공권을 단시간에 빼앗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쏠 수 있는 미사일 수량은 극히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몇 발을 분량 없이 확실히 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좀 쐈다고 도발로 단정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없는 미사일을 바다에 스스로 버리는데 우리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평도, 천안함 이런 도발처럼 국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의 젊은이들 혹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